뭐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되었고 어머니가 문득 그런 말씀하신 거죠. 제 책에도 나오는데 원준아,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가 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랑 한 600일 정도 총 여행을 했어요. 600일 정도 한 80개국 200개 이상의 도시를 여행을 했으니까 어머니랑도 그때부터는 한 달은 소위 모시고 다녔지만 이후부터는 그냥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책을 내고도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되게 오래 다녔어요. 책 내고도 한 7, 8개월 이상 다니다가 이거 다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잘 돼가지고요. 인쇄가 들어왔는데 몇 세 정도 나갔어요, 책이? 책이 제가 이제 어서오세요.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조금 활기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록 우리가 몸은 좀 묶여있지만 머릿속으로라도 좀 행복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또 거기에 걸맞는 아주 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태원준이고요. 뭐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열심히 여행 다니면서 여행을 전파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부지런한 여행 작가입니다. 네. 네. 사실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뵙고 많이 나오시잖아요. 종종 나오죠. 종종 나오고 계시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글 쓰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살짝 공개를 하면 지금도 새로운 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떠날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매체들에서 여행이라는 컨텐츠는 아직도 좀 인기가 좋은 편이어가지고요. 뭐 매거진이나 사보 같은데 기고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행을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행과 관련된 건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 뭐 강연, 뭐 방송 등등등. 멋있네요. 여행 관련된 건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방송에 나오셨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EBS 세계 테마기행,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KBS 아침마당, 강연 백도씨, TV 책을 말하다, 다큐공감, 그리고 MGC 마이 트래블 라이프 등의 TV에 출연하셨고 라디오는 TBS FM 임진모의 마이웨이, SBS FM 이수경의 러브 FM, YTM FM 뉴스 FM 조윤지입니다. 여행 코너 등을 맡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많이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여행 작가 생활한 지 어느덧 이제 8년 차가 돼가지고요. 올해는 좀 코로나19로 여행 업계가 힘들긴 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고 그쵸. 소위 막 폭발하는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기보다 운을 좀 잘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제가 마침 여행 작가를 하게 돼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 8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여행책을 내시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책이 어머니와 함께 그렇습니다. 여행을 떠난 거잖아요. 어머니와 여행을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그치, 회사라고 해서 상관이 없겠죠. 제가 원래 영화 쪽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당시에 좀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머니랑 한번 여행 가서 힐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정말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다들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뭐 어머니나 저에게나 뭐 저희 가족들에게 모두 좀 힘든 시기여가지고 또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좀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제 또 아버지가 또 이제 그러니까 좀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제가 대학 졸업반 때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연달아 할머니가 이제 떠나시다 보니까 저에게는 아버지이고 외할머니지만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냥 엄마잖아요. 그렇죠. 친어머니하고 또 남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좀 슬퍼하셔가지고요. 제가 원래 여행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여행이 주는 긍정적인 또 효과도 알고 또 저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 뭐 고민 이런 것들을 떨친 기억이 있어서요. 분명히 어머니의 마음도 여행으로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짧게 떠난 여행이었는데 이제 좀 늘어나가지고 얼마나 그럼 어디까지 몇 개국을 뭐 얼마나 기간 동안 다녀오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한 달이었어요. 어머니가 환갑이셨고 이제는 환갑이 많은 나이는 아니시지만 배낭여행을 하시기엔 또 젊은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고민될 수 있는 나이죠. 그러니까 제가 막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았다면은 호텔도 가고 막 그렇죠. 럭셔리한 여행을 했겠죠. 요트 타고 뭐. 그때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었는데 그 공장이 또 이런저런 돌아가시고 나니까 소위 그렇잖아요. 이렇게 받을 사람들 막 오고 누구한테 받을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또 그런 처리를 또 작가님이 하셨어야 됐겠네요. 뭐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어머니가. 저는 또 그때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도 또 갈 수 있었겠죠. 뭐 가진 게 많았다면은 모든 걸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배낭여행으로 갔습니다. 환갑의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호스텔에서 자고 그냥 막 걸어 다니고 막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진짜 순수 100% 제가 대학교 때 했던 배낭여행이었기 때문에 진짜 길어야 한 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그쵸, 조금 그쵸. 있으시니까 갈 때도 비행기도 안 타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그러니까 왔어요. 처음으로 여행하면서 비행기를 탄 게 뭐 30일 만이었나 100일 만이었나? 100일 만에요. 100일 만에 비행기를 처음 탔다고. 예, 그러니까 배 타고 중국 넘어가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한 달을 돌 생각이었는데 처음엔 힘들었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여행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좀 문화적으로 뭐 음식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적응하는 시간이 있지만 다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나고 여행의 재미를 알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보신 배낭여행이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다가 날씨도 추웠고 근데 한 열흘, 한 보름 이 정도 지나니까 즐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님이 군중 속에서 갑자기 춤을 추고 계시는 걸 발견했다고. 예, 그게 너무 저는 좋았던 게 저는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남들 앞에 서시는 걸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편이어가지고 평생 동안 춤을 추신다든지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한 7, 8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해방감을 느끼신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까지는 뭐 맨날 누구 챙겨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되고 뭐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뭐 뒷바라지 하시고 이러셨는데 또 식당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 그냥 식당에 손님 묶여서 매여서. 그리고 또 식당이라는 게 손님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근데 또 나와봤더니 그게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요. 한 달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계획대로 맞춰서 이제 가네만에 이제 했죠. 왜냐면 계획된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죠. 엄마 어땠어?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문득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제 책에도 나오는데 원준아,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가 돼. 딱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도 감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렸듯이 식당을 하셨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하셨거든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 아이고. 그러니까 손님은 한 11시쯤 받으시는데 반찬만 드시고 그쵸. 음식 배달 받으셔야 돼서 8시쯤에 나가셔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셨으니까 하루에 14시간이잖아요. 하루에 14시간씩 30년을 쉬지 않고 일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항상 못합니다. 네, 저는 뭐 못해요. 예, 그런 어머니셨는데 이렇게 나와 봤더니 너무나 이제 자유로웠던 거죠. 매일 당장 내일 어딜 갈지도 모르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또 뭘 볼지도 모르니까 너무나 설레셔가지고 원준 엄마 내일이 너무 기대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거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내가 돈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의 의지가 있다면은 여행해야겠다. 그래서 엄마 여행 더 할래? 원준 엄마 한국 가기 싫어 하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총 여행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짜리였는데 제가 돈 다 쓸 때까지 6개월 여행했고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돈이 없는데 안 가시겠다고 해서 누나가 보내줬어요, 돈을. 누나가 한국에서. 네, 그래서 또 4개월 해가지고 총 30일짜리 여행이 300일 여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책을 내게 됐고 또 다음에 어머니가 막 방송에서 뭐 남미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남미 가고 또 여기 저기 가고 해서 어머니랑 한 600일 정도 총 여행을 했어요. 600일 정도 한 80개국 200개 이상의 도시를 여행을 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국내 최초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랑 어머니 이렇게 아들이, 긴 기간을. 그렇죠. 그쵸. 그렇게 많은 나라를 거의 뭐 지구 한 바퀴 돌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도 아까 인터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사실 저도 2013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네.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선물을 딱 드리고 사실 그리고 나서 1, 2년 뒤에 저는 짧게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그냥 국내 여행을 네. 어머니 이제 지인분들이 있는 뭐 목포니 뭐 어디니 도시들을 해서 여행을 했는데 네. 그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부터 감화를 받아서 작가님으로부터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랑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도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비슷하시다 보니까 네. 걱정이 돼요. 먼저 위기나 뭐 위험한 일은 없을지. 근데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이게 아주 위험한 순간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초반이 힘들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어머니가 여행을 적응하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뭐 확장하면 한 달 정도, 그 중국에서 워밍업을 했던 한 달 정도의 그 적응 기간 동안 조금 어머니가 애를 많이 쓰셨죠. 뭐 음식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언어도 다르고, 또 어머니는 처음 이렇게 나와 보신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을 늘 하셔가지고 아무리 멋진 풍경을 보여드려도 뭐 아들만 찾으시는 거죠. 얘가 어디 갔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너무 긴장하시고 저는 압박감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위기보다는 심리적인 위기가 조금 있었어요.
뭐 한 달이 지나고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호흡도 맞게 되고 서로 이제 그 의지했던 것들도 좀 느슨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엄마랑 아빠랑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절대 여행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가족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얘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또 자식 입장에서 좀 다 이해해주고 좀 이것저것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 좀 주시지 하면서 서로 막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났더니 어머니가 되게 슬기로우신 게 그거를 느끼신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길 위에서 모자 관계가 아니라 여행 파트너다. 파트너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랑 여행 갈 때 친구 데려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같이 간다. 같이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도 그때부터는 한 달은 소위 모시고 다녔지만 이후부터는 그냥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달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저도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뭐 위기 없었냐, 뭐 어떤 뭐 위험한 순간들이 없었냐. 근데 진짜로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잘난 척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도 잘난 척일 것 같은데 들어볼게요. 그 이전에도 여행을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요. 저는 진짜 찐 배낭 여행자여가지고 아무래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좀 대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수월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또 아들이 뭐 워낙에 경험이 예. 있었으니까 또 어머님이 막 믿고. 그렇죠. 그 전에도 이미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계속 꾸준히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돼서 딱히 엄청난 위기 같은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네. 그 책도 그 당시 누나가 다니던 회사의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운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아예 책을 내기 위한 여행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원래 한 달짜리 이제 짧은 그다음에 이제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좀 치유해드리기 위해서 갔던 여행인데 늘어나게 되었고 또 당시 누나가 회사 생활을 출판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출판사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도 뭐 책 낼 생각이 없었고 또 그 출판사도 어떤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 대본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출판사여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행서는 낸 적도 없고 여행에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아무래도 자신들의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늘어나다가 이게 제가 좀 운이 좋다고 하면 좀 실례일 수 있는데 대표님이 좀 이렇게 사고를 잠깐 당하셨어요. 교통사고였는지 조금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큰 사고는 아니어가지고 잠깐 입원하셨었는데 입원하게 되면 병원 살 게 정말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예, 그래서 심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의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고 했는데 연락이 된 거죠. 누나 이제 윤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윤미 씨 혹시 동생이랑 뭐 어머니랑 여행한다고 하는데 뭐 블로그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보신 거죠. 보셨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이제 재밌고 되게 조합도 특이하고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또 기록도 잘 남아 있고. 예, 조금 이제 또 관심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이 왔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거절을 했어요. 이제 제가 시건방지게 왜냐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뭐 글 쓰겠다고 막 머물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여행은 끝내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블로그에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기회를 주시긴 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출판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보기에도 좀 이야기가 될 만하잖아요. 그래서 왔었는데 심지어 제가 여행을 끝나고 온 뒤에도 취직을 했어요. 당장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일하면서 글 썼어요. 주경야도 가듯이 낮에는 이제 업무하고 밤에는 글 쓰고 하다가 책이 그렇게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출판사가 누나가 이제 다니던 출판사였는데 지금은 누나가 몸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인연으로 이제 또 책이 나오게 됐죠. 그 책 제목이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랑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두 권이 나왔어요. 처음에 300일이 한 권에 이렇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양이 방대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엄마가 일단 가고 봅시다가 아시아편, 해피엔딩이야가 유럽편 해가지고 두 권의 책이 몇 차례 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남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또 책이 나왔죠. 네. 그렇죠. 두 권의 책이 나왔음에도 저는 여행작가를 전업으로 할 생각이 없었던 게 뭐 다들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걸로 소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고 그때도 이제 30 이제 딱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가장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 생활에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냥 책을 내고도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되게 오래 다녔어요. 책 내고도 한 7, 8개월 이상 다니다가 다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잘 돼가지고요. 인쇄가 들어왔는데
감사하게도 되게 많이 책을 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몇 세 정도 나갔어요, 책이? 책이 제가 이제 남미 편까지 하면 60세가 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편하고 유럽 편이 합쳐가지고 물론 이제 다 독자분들 덕인데 또 어머니 덕인데 15만 부가 넘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세당 한 당시- 2, 3천 부 하면 15, 18만 부 뭐. 예,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자신감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원래 여행을 좋아했었는데 내가 여행 작가로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달콤한 유혹들이 왔어요. 강연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여행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제 타이틀이란 게 생겼으니까요. 한창 또 강연이 붐이었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쵸. 강연이랑 여행 자체가 막 진짜 쌍끌이 하면서 콘텐츠를 엄청 만드는 시기였거든요. 뭐 엄청 이렇게 딱 이렇게 든든하게 예. 딱 보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거절을 하다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좀 제안들이 있다면은 하나씩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여행 작가로서 커리어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여행을 이전부터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도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도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가봤는데 하면 그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책이 나온 뒤에도 한 7, 8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퇴사를 또 하게 되죠. 퇴사를 하고 여행 작가의 작가 길로? 전업을 한번 도전해보자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여행하고 나서 어머니가 어떻게 좀 바뀌셨어요? 어머니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하셨죠. 이전에는 어머니가 남들 앞에 나서시는 성격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또 무언가 이렇게 막 이끌어가시는 스타일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인 거죠. 어머니가 어떤 그룹에서 항상 중심이 되시고 저랑 여행 갔다 오고 나신 뒤에도 여행 전파자가 되셔가지고 어머니 연배분들은 아니 내가 어떻게 뭐 여행을 가 친구들이랑 누가 여행을 가 뭐 패키지로 가야지 가이드가 있어야지 그쵸.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주체가 돼서 막 국내 여행 다니시고 이모님들이랑 막 해외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가자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들을 이끄시는 스타일로 변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은 그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머니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그런 삶을 좀 제가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스스로 이렇게 좀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순간들이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되게 좀 좋은 기억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안고 살아가시다 보니까 매사에 되게 늘 긍정적이 되셨어요. 예전에 부정적이셨던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정말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앞만 보고 달려가신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숨을 고르시면서 좋은 추억들 하시면서 뭐 하다못해 TV를 보시다가 오늘 여행 프로가 나오면은 나 저기 가봤는데 하시면서 저랑 같이 식사하시다가 냉장고에 막 그 자석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다 보면 저기가 어디지? 하면 또 막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평생 이야기할 만한 추억거리가 끝도 없이 계속 나오니까 600일을 여행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런 거 기대 많이 하시거든요. 원래 막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걸 통해서 막 서로를 알게 되고 다시 막 돈독해지고. 근데 어머니랑 저는 예전부터 원래 좀 약간 좀 친구처럼 그런 사이여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는 그런 건 없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근데 또 사실 이게 30살 먹은 성인 남자가 어머니랑 그렇게 길게 여행을 간다는 게 여러모로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네.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여행을 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뭐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어서 혼자 네. 여행을 가도 된다. 옵션이 두 가지가 놓여진다면 네.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아마 이게 좀 계기가 있긴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그쵸.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계기가 있다면 당연히 어머니랑 갔겠죠. 실제로도 갔고. 근데 이게 오히려 뭐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아버지가 지금도 계시면 좋고 할머니도 더 오래 건강히 사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한참 뒤에나 어머니랑 혹은 아버지 살아계셨다면 부모님이랑 한참 뒤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직장인이 되어서. 왜냐하면은 저도 어머니랑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뒤늦은 후회가 있긴 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매 방학마다 나갔거든요. 돈이 진짜 없으면 국내라도 가고 돈이 모이면 해외를 갔는데 한 번도 부모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늘 혼자 하긴 쉽지 않죠, 20대 때.
그리고 하다못해 막 멋진 풍경 보면 아 부모님과 다시 와야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정말 나쁜 놈인 게 그런 생각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나쁜 놈까지야. 뭐 그냥 다 그렇죠. 젊을 때. 계속 그 뒤로도 혼자 갔을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아버지랑 여행을 못 갔다는 후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좀 안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어머니도 진짜 어떻게 될지 또 뒤늦은 후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또 어머니를 모시고 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좀 질문에 대한 답에서 좀 이렇게 멀어지긴 했지만 혼자 계속 다니긴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 뒤로도 만약에 뭐 아버지 살아계시고 했다면은 부모님이랑은 또 제가 어머니랑 안 갔다면 여행 작가가 안 됐을 확률이 또 그렇겠네요. 크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다가 다들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조금 돈 모아서 조금 내 이런 커리어가 안정되면 그때 모시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게요. 예, 이게 혼자 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뭐 재미를 좀 기대하면서 네. 들었는데 결국 좀, 훈훈한 마무리가 예, 잘 빠져나갔어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여행 작가로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